한빛그룹 본사 50층 회장실에서는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부회장 장영숙은 검은색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회의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죠. 그녀의 눈빛은 언제나 차갑고 날카로워서 직원들도 함부로 접근하지 못할 정도였어요.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한빛그룹을 이끄는 실질적인 리더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냉철한 여성 경영인으로 이름을 떨쳐온 그녀는 평생 사람을 돈으로만 평가하는 삶을 살아왔죠. 감정보다는 이익을, 인간관계보다는 계산을 우선시하는 것이 그녀의 철학이었어요.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아들 장세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어요. 33세의 그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외아들이었습니다. 늘 조용하고 진중한 성격으로 회사 일에만 매달려 살아왔던 세준이었죠.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했고 개인적인 감정은 뒤로 밀어두는 삶을 살아왔어요. 무슨 일이냐? 영숙은 서류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시간이 곧 돈이었고 불필요한 대화는 낭비에 불과했거든요. 하지만 세준의 표정에서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 말에 영숙의 손이 멈췄죠. 서류를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보는 그녀의 표정에는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평생 연애라는 말조차 입에 담지 않던 아들이 갑자기 결혼 이야기를 꺼내다니요. 영숙으로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누군가? 어느 집 딸이냐? 영숙의 머릿속에는 이미 여러 재벌가의 딸들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문벌과 재산을 갖춘 집안의 여성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동대문 시장에서 백반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백반집? 시장? 그녀가 상상했던 며느리감과는 거리가 너무 멀었죠. 대기업 부회장의 아들이 시장 상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세준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진심입니다. 어머니,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어머니께서 만나보시면. 아니다. 영숙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아들을 노려봤어요. 혹시 그 여자가 우리 집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건 아니냐? 요즘 그런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머니,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세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영숙에게는 그 확신마저 위험해 보였죠. 평생 사람을 돈의 관점에서만 바라봐 온 그녀였으니까요.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속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는 결심이 섰죠. 이틀 후 동대문 시장 한복판의 풍경은 영숙에게 완전히 낯선 세상이었습니다. 평소 명품 정장만 입던 그녀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낡고 더러워진 패딩 점퍼에 헝클어진 머리, 그을린 얼굴까지 완벽한 변장이었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영숙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런 꼴로 다녀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수치심은 감수할 수 있었어요. 시장 골목을 걸으며 영숙은 주변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생선 비린내와 각종 음식 냄새가 뒤섞인 공기, 흙바닥에 떨어진 야채 부스러기들, 큰 소리로 호객하는 상인들의 목소리까지. 그녀에게는 낯설고 불쾌한 환경이었지만 목적을 위해서는 참아야 했어요. 평생 고급 레스토랑과 호텔에서만 식사해온 그녀로서는 이런 곳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찾은 곳은 정인의 백반집이라는 작은 식당이었어요. 입구에는 손글씨로 쓴 메뉴판이 걸려 있었고 안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풍겨나왔죠. 간판도 낡았고 건물도 오래되어 보였지만 뭔가 정겨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영숙은 잠시 주저했어요. 이런 곳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생전 처음이었거든요. 식당 안은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오래된 테이블과 의자들이지만 정성스럽게 닦아놓은 흔적이 역력했어요. 몇몇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영숙이 들어서자 시선들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죠. 초라한 차림새 때문에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기 좀 그런데 한 손님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영숙의 차림새가 워낙 초라해서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는 것이 눈에 보였죠. 영숙은 속으로 씁쓸해했습니다. 역시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는구나. 자신도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 뭐라 할 수는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밝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29살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서윤이었죠. 그녀는 영숙의 차림새를 보고도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어요. 오히려 더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추운데 얼마나 힘드셨어요. 서윤은 영숙을 가장 따뜻한 자리로 안내했어요. 난로 옆 구석진 자리였지만 바람이 불어오지 않는 곳이었죠. 영숙은 당황했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을 줄 몰랐거든요. 평생 이런 친절을 받아본 기억이 없었어요. 뭘 드릴까요? 오늘 김치찌개가 정말 맛있게 끓었습니다. 그걸로 주세요.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서윤의 진심 어린 미소 때문이었죠. 잠깐 뒤 나온 김치찌개는 정말 뜨끈하고 맛있어 보였습니다. 온갖 반찬들도 정성스럽게 담겨 나왔어요. 천천히 드세요. 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서윤은 다른 손님을 응대하러 갔지만 틈틈이 영숙을 살피며 물도 채워주고 반찬도 더 가져다 줬어요. 영숙은 숟가락을 들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연기일까? 진심일까? 사흘 후 영숙은 더욱 초라한 모습으로 백반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일부러 더 남루한 옷을 입고 얼굴에도 그 으름을 묻혀 완전한 노숙자 행세를 했어요. 지난번 방문은 그저 탐색전이었고 진짜 테스트는 지금부터였죠. 서윤이 정말로 선량한 사람인지 아니면 계산적으로 행동하는 것인지 확실히 알아봐야 했습니다. 영숙은 평생 이런 식으로 사람을 시험해 본 적이 없었지만 아들의 미래가 걸린 일이니만큼 철저하게 확인하고 싶었어요. 어머, 또 오셨네요. 서윤은 영숙을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며칠 전과 똑같이 따뜻한 미소였어요. 영숙은 속으로 놀랐죠. 이런 초라한 모습에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차림의 사람에게는 관심도 두지 않는데 말이에요.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오늘도 추우시죠? 서윤의 말에는 진심 어린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은 마음 한편으로 감동받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못했어요. 뜨끈한 찌개와 반찬들이 나왔지만 영숙은 계획대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주머니를 뒤적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한데 돈이 없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못 먹어서. 목소리를 떨게 하며 말했어요.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불편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럴 때 서윤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죠. 영숙은 서윤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으려고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일단 드시고 나중에 주셔도 됩니다. 서윤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어요. 망설임도 없이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 것처럼요. 영숙은 당황했죠. 보통 사람이라면 최소한 잠깐이라도 망설이거나 주변을 의식할 텐데 말이에요. 그때 주방에서 50대 여성이 나왔습니다. 서윤의 어머니인 박정희였어요. 윤아, 무슨 일이야? 아, 어머니, 손님이 돈이 없으시대요. 정희는 영숙을 바라보더니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어쩌겠어요. 배고픈데 어떡해요. 천천히 드시고 돈은 나중에 가져다 주세요. 모녀의 반응이 너무 일치해서 영숙은 더욱 놀랐어요. 미리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같은 반응을 보일 수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정말 괜찮으세요? 영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진짜 놀란 것도 있었죠. 당연하죠. 사람이 배고픈데
돈이 뭐가 중요합니까? 정희의 말에 서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시고 드세요.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영숙은 숟가락을 들며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이들의 반응이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계산된 친절이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는데 이상하게 짠맛이 났어요. 알고 보니 눈물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가요? 서윤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숙은 급히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너무 고마워서요. 그날 밤 영숙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윤과 정희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혹시 자신이 틀렸을까?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죠. 일주일 후 한빛그룹 회장실에서 모자 간의 중요한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세주는 어머니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지난 며칠간 서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녀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어머니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졌거든요. 하지만 영숙의 차가운 시선을 보니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어머니, 서윤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영숙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아들을 바라봤어요. 지난 며칠간 백반집에서 겪은 일들이 떠올랐지만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진심인 것 같긴 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더 지켜보고 있던 참이었거든요. 서윤이가 매달 노숙자분들을 위한 무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3년째라고 하더군요. 비용이 꽤 들어서 항상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세준의 말에 영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역시 돈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속으로 냉소했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인 척해도 결국 돈이 문제가 되는 거였죠. 3년째 무료 급식을 한다는 말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돈을 좀 준비해 봤는데 역시 그거였구나. 영숙이 책상을 탁 치며 일어났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역시 자신의 예상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봐라, 세준아, 결국 돈이 목적이었잖니? 무료 급식이라는 그럴듯한 핑계로 너한테 돈을 요구하는 거야. 어머니, 그게 아닙니다. 서윤이는 제가 돈을 주겠다고 해도 당연히 처음엔 거절하는 척하겠지. 그게 더 확실한 방법이거든. 영숙은 평생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봐왔어요. 겉으로는 거절하는 척하면서 결국엔 돈을 받아가는 사람들 말이죠. 특히 젊은 여성들이 부유한 남성에게 접근할 때 쓰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주는 두툼한 봉투를 들고 백반집을 찾았어요. 영숙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서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돈을 보면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다는 게 그녀의 철학이었거든요. 서윤 씨, 이걸 받으세요. 세준이 봉투를 내밀자 서윤의 표정이 당황스러워졌어요. 이게 뭐죠? 무료 급식 비용으로 쓰시라고요. 좋은 일 하시는데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서윤은 봉투를 받지 않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영숙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역시 처음에는 거절하는 척하는구나. 안 됩니다. 이런 건 받을 수 없어요. 왜요? 좋은 일인데. 세준 씨, 우리가 하는 일은 돈으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서윤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영숙은 숨어서 지켜보며 점점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나눔은 직접 발로 뛰고 마음을 담아서 하는 거예요. 돈만 주고 끝나는 건 진짜 봉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숙은 그 광경을 보며 깜짝 놀랐어요. 서윤이 정말로 거액의 돈을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이유까지 설득력 있게 말하고 있었죠. 그럼 제가 직접 도와드릴까요? 세준이 물었고 서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이번 주말에 같이 해요. 세준 씨가 직접 와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영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예상과 완전히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주말 아침 영숙은 다시 한번 초라한 행색으로 변장을 완료했습니다. 이번엔 서윤이 정말로 무료급식을 하는지 직접 확인하기로 했어요. 세준이 말한 게 사실인지 의심스러웠거든요. 혹시 서윤이 세준을 속이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숙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거짓말을 들어왔기 때문에 쉽게 믿지 않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동대문 시장 입구 근처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나이든 노숙자들과 생활이 어려워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영숙은 그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섞여들었죠. 이런 모습의 사람들을 이렇게 가까이서 본 것은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그들의 거칠어진 손과 낡은 옷차림, 그리고 삶에 지친 표정들이 영숙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할머니들, 오늘도 오셨네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이 어머니 정희와 함께 나타났어요. 두 사람 모두 앞치마를 두르고 큰 보온통과 김밥이 가득 든 상자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놀랐어요. 정말로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였죠. 어머, 정말 많이 오셨네요. 정희가 모인 사람들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30명은 좋게 넘어 보였어요. 영숙은 계산해 봤습니다. 이 정도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 텐데 정말 자비로 하는 건가 싶었어요. 괜찮습니다. 어머니, 오늘 김밥도 많이 만들었고 국도 충분히 끓였어요. 서윤은 능숙하게 준비를 시작했어요. 접이식 테이블을 펼치고 보온통에서 따뜻한 국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김밥도 정성스럽게 하나씩 담아가며 나눠줬어요.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정말 오랫동안 해온 일처럼 보였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을 너클 잃고 바라봤어요. 서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맛있게 드세요. 추운데 고생 많으세요라며 따뜻한 말을 건넸죠. 이런 장면을 연기로 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서윤이 영숙에게 다가와 자리를 권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였지만 깨끗이 닦아놓은 것이었어요. 국이 정말 뜨겁습니다. 조심해서 드세요. 따뜻한 국 한 그릇과 김밥 2줄을 받아든 영숙의 손이 떨렸어요. 이런 대우를 받아본 게 언제였을까요? 아니, 살면서 처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편찮으신가요? 서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거든요. 아니에요. 그냥 고마워서.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평생 남에게 고마움을 느껴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어쩔 수 없었어요. 국을 한 숟가락 떠먹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단순한 콩나물국이었지만 이렇게 정성스럽게 끓인 국을 마셔본 게 언제였을까 싶었어요. 김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싼 재료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든 게 느껴졌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사람들이 만족스럽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윤과 정희는 자신들은 먹지도 않고 계속 다른 사람들을 챙기고 있었어요. 이건 진짜다. 영숙은 확신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영숙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는 동안 서윤과 정희는 설거지와 뒷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영숙도 자연스럽게 그 일을 도왔습니다. 평생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손이 움직이더군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이런 일들을 해왔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할머니, 고맙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희가 할게요. 서윤이 만류했지만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런 좋은 일에 저도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어요. 자신도 놀라운 말이었어요. 평생 누군가를 도와본 적이 없었던 영숙이었는데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다니. 그만큼 서윤과 정희의 모습이 감동적이었다는 뜻이겠죠. 그때 세준이 나타났습니다. 약속했던 봉사 참여를 위해 온 것이었어요. 영숙은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아직 정체를 드러낼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서윤 씨,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이제 막 정리하고 있었어요. 세준 씨도 수고 많이 하셨을 거예요. 서윤은 세준을 반갑게 맞았어요. 영숙은 멀리서 그 둘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세준의 얼굴에서 평소 보지 못했던 환한 미소를 발견했어요. 회사에서는 항상 진중하고 무거운 표정이었는데 서윤과 함께 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와주실 거죠? 정희가 세준에게 물었어요. 당연히 와야죠. 이런 좋은 일을 혼자 하시게 둘 수는 없잖아요. 세준의 대답에 서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영숙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아들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것이 언제였을까 싶었거든요. 뒷정리를 마치고 모두 헤어질 무렵 영숙은 조용히 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가씨, 네 할머니,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그냥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덕분에 따뜻한 하루였어요. 영숙의 진심 어린 말에 서윤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할머니께서 도와주셔서 일이 훨씬 수월했습니다. 이런 일을 매주 하시나요? 네, 벌써 3년째예요. 처음엔 어머니랑 둘이서 시작했는데 요즘은 도와주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고 있어요. 3년째라고? 영숙은 놀랐습니다. 세준과 만난 건 반년 전인데 그보다 훨씬 전부터 이런 일을 해온 거였어요. 이제야 확실해졌습니다. 서윤은 세준을 만나기 위해 이런 일을 시작한 게 아니었죠. 힘들지 않으세요? 가끔 힘들긴 하지만 보람이 더 큽니다. 할머니처럼 고마워해 주시는 분들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져요. 서윤의 말에 영숙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 젊은 여성이 얼마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숙은 계속 생각에 잠겼어요.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서윤은 돈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도우고 있었죠. 그날 밤 영숙은 거울 앞에서 변장을 지우며 자신을 바라봤어요. 화장을 지우고 나니 평소의 날카로운 눈빛이 돌아왔지만 마음속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내가 틀렸구나.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게 된 순간이었어요. 그 다음 주 세준은 서윤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드디어 어머니에게 정식으로 소개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영숙은 긴장했습니다. 이제 정체를 밝혀야 할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지난 몇 주간의 경험을 통해 서윤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이 했던 일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결국 솔직하게 털어놓는 수밖에 없겠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린 서윤입니다. 거실에 들어선 서윤을 보는 순간 영숙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온 서윤은 시장에서 봤던 모습과는 또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눈빛만은 여전했죠. 영숙은 서윤의 눈을 보며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진짜였다는 것을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서윤이라고 합니다. 서윤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런데 영숙을 바라보는 서윤의 눈에 뭔가 알아보는 듯한 빛이 스쳤습니다. 영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들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동안 세준이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영숙이 차갑게 말했지만 서윤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죠. 어머니, 혹시 지난주에 봉사하셨던 할머니이신가요? 그 말에 영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역시 들켰구나. 완벽한 변장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정체가 탄로 났어요. 뭐라고? 세준이 놀라서 물었지만 서윤은 영숙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랑 눈빛이 너무 비슷하셔서 그때부터 느낌이 왔어요. 영숙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들킨 이상 솔직해지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너를 시험해 본 거야. 어머니. 세준이 충격받은 목소리로 외쳤어요. 자신의 어머니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시험이라니, 그럼 그동안 속이신 거예요? 그래, 내가 우리 세준이를 정말 좋아하는지
아니면 돈이 목적인지 알고 싶었거든. 영숙의 고백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세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서윤은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는 얼굴이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세준이 화를 냈지만 서윤이 그를 말렸습니다. 세준 씨, 괜찮아요. 서윤은 영숙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당연하셨을 거예요. 소중한 아들을 지키고 싶으셨겠죠. 뭐? 영숙이 놀랐습니다.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해한다는 거였어요. 저도 어머니가 있으니까 이해합니다. 어머니도 걱정이 많으셨을 거예요. 서윤의 말에 영숙의 마음이 또 한 번 흔들렸어요.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럼 화나지 않았니?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까 어머니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영숙은 서윤을 다시 바라봤어요. 이 젊은 여성의 마음 씀씀이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로 계셨을 때도 진짜 고마우셨어요.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서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이제 합격인가요? 당연하지. 영숙도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어요. 앞으로 잘 부탁해, 며느리.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결혼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정인의 백반집이었어요. 영숙이 직접 제안한 것이었죠. 평생 최고급 호텔에서만 행사를 치러왔던 그녀가 시장 백반집을 결혼식장으로 선택한 것은 모두에게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에게는 이곳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는 장소였어요. 자신이 진정한 사랑과 인간다움을 배운 곳이었거든요. 호텔에서 하는 화려한 결혼식보다 이곳이 더 의미 있을 것 같다. 영숙의 말에 모두가 놀랐지만 서윤과 세주는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정말 뜻깊은 장소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된 것이니까요. 백반집은 하얀 꽃들과 리본으로 예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거창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하고 정겨운 분위기가 가득했어요. 하객들도 특별했습니다. 평소 무료 급식을 받던 어르신들과 시장 상인들이 함께 자리했거든요. 이런 결혼식은 영숙도 처음 보는 것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신랑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에 맞춰 세준과 서윤이 손을 잡고 들어왔어요. 웨딩드레스 대신 한복을 입은 서윤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영숙은 며느리를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했죠. 이런 순수한 사람을 며느리로 맡게 되다니 정말 복받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예쁠 줄 몰랐네요. 영숙이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평소 차가운 표정만 짓던 그녀의 얼굴에 온화함이 가득했습니다. 식은 간소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세준과 서윤이 서로에게 사랑을 약속하는 동안 모든 하객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이제 케이크 커팅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케이크 대신 나온 건 커다란 김밥이었어요. 서윤이 직접 만든 것이었습니다. 케이크보다 김밥이 우리답지 않을까요? 서윤의 말에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세준과 서윤이 함께 김밥을 자르자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영숙도 함께 웃었어요. 이런 소박한 결혼식이 오히려 더 아름답게 느껴졌거든요. 어머니, 김밥 드세요. 서윤이 영숙에게 김밥 한 조각을 건넸어요. 영숙은 받아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 유나. 처음으로 서윤을 이름으로 불렀어요. 그동안 너, 그 애라고만 부르던 영숙이었는데 말이죠. 결혼식이 끝난 후 영숙은 혼자 백반집 앞에 서 있었어요. 석양이 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준과 서윤은 하객들을 배웅하러 갔고 조용한 시간이 흘렀어요. 영숙은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되돌아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구나. 영숙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평생 돈으로만 사람을 판단해왔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서윤을 통해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달았죠. 어머니, 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세준이 다가왔어요. 그냥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영숙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다. 따뜻한 밥 한 끼, 진심 어린 미소, 그리고 사람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돈보다 훨씬 소중하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영숙이었어요. 앞으로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죠.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 같아서 마음이 벅찼습니다.